자, 이번 시간은요 10회 모의고사 같이 풀어볼 텐데, 일단 미리 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회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75점 쯤 정도 되면 합격선에 해당하는, 최근에 이제 문제가 어려운 문제도 출제가 됐죠.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지역적인 내용들이 많은 거, 이제 그런 것들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제 문제를 보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같이 보시죠. 자, 1번. 다음 선사시대와 관련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을 골라보세요. 첫 번째, 석기시대라고 하면 인류의 발전 단계를 도구의 사용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이는 금속재 기구의 사용이 등장하기 전의 단계를 말한다. 자, 우리가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이야기를 하고 이후에 청동기, 철기 시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구석기와 신석기는 석기 시대, 그 다음 청동기와 철기 시대는 금속재 시대. 그래서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가, 그걸 기준으로 금속재 이전 시기를 우리가 석기 시대라고 하는 거 맞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한국의 석기 시대는 크게 구석기와 신석기로 나누어지는데, 그 다음을 좀 주목해 주세요. 신석기 시대에 우리 민족의 주류가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자, 이게 틀렸습니다. 우리 민족의 주류는 신석기 시대인들, 근데 여기에 포인트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형성이 신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시대에 이르는 기간까지 형성이 됐죠. 그래서 선진, 청동기 문화를 가진 이주민 집단들이 말하자면 기존의 세력들을 흡수하면서 우리 민족의 기원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신석기인들이 민족의 기틀이다, 기반이다, 이런 표현은 X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3번. 한국의 구석기 유적은 일제시대인 1933년 두만강 동관전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나 1933년 한반도 최초로 발견된 구석기 시대 유적지 동관진 유적. 근데 1933년이니까 일제강점기에 해당되죠. 그래서 일제강점기 시대 동관진 유적은 구석기 시대 유적지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 다음 4번 지문을 볼 텐데요. 이 4번 지문이 2번 지문과 연결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신석기인과 새로운 유민 세력인 청동기인이 서로 공존을 하다가 우리 민족을 형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민족의 기틀은 신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시대에 이르는 기간까지 형성되었다는 것. 그래서 1번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문제. 가부터 라 같은 시기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자, 그러면 먼저 가부터 한번 봐볼까요? 백제가 요소, 산둥, 큐슈 지방으로 세력을 확대하였다. 이건 백제 4세기 근초광 시기에 해당되죠. 다음, 백제 성왕의 전사로 신라와 백제의 동맹 관계가 파기되었다. 자, 이거는 약간 좀 생각에 따라서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문장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왕과 진흥왕 사이에 관산성 전투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554년이죠. 그러면 왜 백제와 신라가 전투를 치렀습니까? 바로
백제가 차지하고 있던 한강 하류 지역을 신라군이 공격하면서 결국 전투가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나제 동맹이 결렬되고 554년 관상선 전투를 통해서 성왕이 전사했다. 다만 이 모든 것들이 이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나가 맞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백제 성왕 때에 해당이 되고, 백제가 위례성에서 옹진성으로 수도를 천도하였다. 자, 그러면 요 시점은 475년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계로왕의 전사, 한성의 함락, 문조왕 때 옹진으로 천도. 다음, 백제는 고구려의 동맹을 바탕으로 나당연합을 견제하였다. 자, 6세기 후반부터 여제동맹이라는 게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당연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나당연합이 결성된 것은 648년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신라의 진덕여왕 시기에 해당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해보고요. 1번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백제 관륵이 일본의 천문역법 등을 전해주었다. 이 관륵이라고 하는 인물은 백제 어느 왕 때 인물이에요? 7세기 무왕 때에 해당되죠. 그러면 근초광 시기와 관계 없겠습니다. 다음 2번. 가야연맹의 연맹장이 대가야로 교체되었다. 자, 우리 금관가야 중심의 정기갈맹이 해체가 되고, 그 다음 내륙지방으로 가야 세력이 집중되면서 대가야 중심의 후기갈맹이 형성되었다. 이 계기가 된 사건이 뭡니까? 바로 광개토정, 신라에 침략한 왜군을 격퇴하였다. 그게 AD 400년이잖아요. 그러면 이 AD 400년 이후 해당되는 내용일 텐데, 자, 여기서 나 시기, 요 시기는 6세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건 5세기의 내용이고 이건 6세기의 내용이니까 해당 사항이 없겠죠. 다음, 북연의 왕이 의탁해오자 그를 제후로 삼았다. 이거는 장수왕 때입니다. 그러면 백제가 옹진으로 천도하게 된 것은 장수왕의 백제 공격, 남한 정책의 연장선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 다음 내용과 3번 내용은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다음, 2차 dun의 순교로 신라의 불교가 공인되었다. 그건 법흥왕 때죠. 527년 법흥왕 때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진덕여왕 시기와는 관련이 없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 문제 보시죠. 다음은 삼국의 정치 제도에 관한 설명입니다. 맞는 것만으로 이렇게 묶은 것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왕이 의사결정을 독점하는 이론적인 통치체제가 확립되었다. 이 삼국시대 때는요, 고구려의 제가회의라든지 백제의 정삼회의라든지 신라의 화백회의와 같은 귀족회의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왕과 귀족회의체를 통한 귀족들의 합의, 이런 걸로 결정을 하죠. 왕이 독점적인 권력을 행사하지는 못했습니다. 4번, 지방의 행정기능과 군사기능은 명확하게 구별되었어요? 아니죠. 지방관으로 파견된 인물이 그 지역의 군사권까지 행사를 합니다. 다음, 부족장을 관료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귀족들의 신분적 특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골품제와 같은 신분제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큰 세력을 가진 부족장들은
중앙, 관료, 귀족으로 편입이 되면서 육두품이 되고 그 다음에는 오두품, 그 다음에는 사두품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다음, 신분을 구성하는 골품제는 당시에 관등, 관직제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마번 한번 봐보세요. 국가의 지방민에 대한 지배는 말단에 이르기까지 직접 지배 형태로 나타났다. 이게 가능해지려면 당연히 전국 모든 지역에 지방권이 파견되어야 말단, 민까지 국가가 통제하는 걸 거예요. 그런데 전국 모든 지역에 지방권이 파견되기 시작한 것은 조선시대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마도 틀렸습니다. 그러면 맞는 것만 고른다면 다 하고 라 정답 3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4번 문제 볼까요? 삼국시대에 건립된 다음의 비와 비문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가번입니다. 신해년 2월 남산 신성을 만들 때의 법에 따라서 만든 지 3년 이내에 무너져 파괴되면 죄로 다스릴 것이라는 사실을 널리 알려 서약해 하였다. 첫 번째 줄 남산 신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경주 남산에 새로운 성을 짓는다. 그러면 남산 신성에 그 관련된 기록, 그러니까 신성을 짓는데 관련된 기록을 비석에 남겼다. 남산 신성비고 이건 진평왕 때에 해당됩니다. 다음 납은 볼까요? 별도로 내린 명은 거벌모라는 남미지초는 본래 노인이다. 여기 노인은 노인, 즉 노비란 뜻이에요. 비록 이들이 노비라고 하지만 왕께서 크게 법을 내리신 바가 있다. 길이 좁고 험한 경계 안에 있는 성에 실수로 불이나 타버려 성과 촌에서 많은 일꾼을 동원하게 되었으니 어떤 자가 이 같은 일을 했다면 왕을 욕되게 한 것이다. 대노천이 담당한 수령과 그 밖의 일들은 노인 법에 의해 따른다. 자, 여기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노인 법입니다. 법. 그러면 법이라고 하는 게 율령이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렇죠? 지금 삼국시대 비문 중에 일부들을 발췌한 거예요. 그러면 율령, 법, 이것과 관련된 비석 뭐가 있어요? 울진봉평 신라비가 있죠. 울진봉평 신라비. 그러면 이 울진봉평 신라비는 어느 왕 때? 법호왕 때. 다음 답원입니다. 5월 중에 고구려 대왕이 상왕공과 함께 신라의 매금을 만나서 영원토록 우호를 맺기 위해 중원에 왔으나 신라 매금이 오지 않아 실행되지 못하였다. 이에 고구려 대왕은 태자공 전부 대사자 다우 한노를 만나 이곳에 주둔하고 있던 고구려 당주인 바리사자 금노로 하여금 신라 국내의 중인을 내지로 옮기게 하였다. 이 사료는 여러분들이 자주 보셨던 사료일 거예요. 자, 일단 만약 이게 중원 고구려비, 충주 고구려비라는 것을 몰랐다고 생각하고 몇 세기일지를 추정을 해봅시다. 어떤 단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신라 매금이라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이 신라 매금이 바로 신라의 마립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마립간 시대면 5세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요건 충주, 중원, 고구려비입니다. 다음
짐은 하늘의 은혜를 입고 사방으로 영토를 개척해서 널리 백성과 토지를 획득하니 이웃나라가 신의를 맹세하고 화친을 청하는 사들이 서로 통하여 오도다. 스스로 헤아려 옛 백성과 새 백성을 두루 어루만지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말하기를 왕도의 덕화가 고루 미치지 못하고 은혜가 베풀어짐이 없다고 한다. 이에 무자년 8월 관경의 순수, 키워드가 뭐예요? 순수. 그러면 이건 진왕 순수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1번 가가 세워진 시기, 남산 신성비가 세워진 시기, 진평왕 때 수나라에 원광이 걸사표를 써서 보냈다. 1번 맞죠? 다음 나 시기에는, 그러니까 법호왕 시기에는 독자적 연호인, 법호왕 시기에 사용했던 독자적 연호가 무엇입니까? 건원. 2번도 맞죠? 다음 다 시기 고구려는 스스로를 천하의 중심에 놓고 신라를 종속관계로 파악하였다. 우리 중원 고구려에 비해서 신라를 동이라고 표현했었죠. 고구려 입장에서 동쪽 오랑캐이다. 그래서 고구려 중심, 천하관이 반영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고구려 중심, 천하관이 반영되었다. 자, 근데 4번에 보면요. 라 시기의 백제는 22개의 담루를 두어서 왕족을 지방에 파견하고 통치하였다. 이 4번 같은 경우에는 백제 문영왕 시기죠. 그러면 문영왕은 6세기 초. 근데 이거는 진왕 때니까 6세기 중엽.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신라 말 고려 초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입니다. 시기 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을 골라보세요. 자, 첫 번째, 김법문의 난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 김법문의 난 같은 경우에는 8세기 초에 헌덕왕 때 해당이 됩니다. 김법문의 난. 자, 그리고 구체적인 연도는 825년에 해당이 되죠. 죄송합니다. 9세기 초. 다음 3대목을 편찬하였다. 3대목은 9세기 말 진성여왕 때 각관 위홍과 대구화상이 편찬했다라고 하는 향가집에 해당되죠. 그리고 3대목이 편찬되었다. 888년입니다. 다만 현재 전해지지는 않죠. 다음 장보고가 반란을 일으켰대요. 요거는 이제 9세기 중엽의 문성왕 때에 해당되죠. 문성왕 때. 자, 그리고 라번에 보시면 후 고구려가 건국되었다. 궁예가, 이건 연도수 정확하게 알고 있죠. 901년 궁예가 후 고구려를 건국하였다. 그 다음에 막은 후 백제가 건국되었다. 견훤이 완산조에서 AD 900년 후 백제를 건국하였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선후관계를 따지는 문제잖아요. 자, 제일 빠른 게 뭡니까?
가. 그 다음 다. 그 다음 나, 마, 라 이렇게 되겠죠. 가, 다, 나, 마, 라.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고려 왕조의 관악진흥책을 나열하였다. 각 관악진흥책이 시행된 왕 때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세요. 자, 그러면 확인 한번 해볼까요? 먼저 기억 같은 경우에 서적포네요. 이 서적포는 어느 왕 때 만들어지죠? 숙종 때 서적 출판하는 기구잖아요. 그 다음 칠제, 국학, 양형고, 청년각과 보문각 이것들은 전부 제16대 왕 예종 때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경사육학을 정비하고 향교를 설립하였다. 이거는 인종 때에 해당이 되죠. 다음 서막전을 설치하고 문묘를 건립했대요. 이 문묘라고 하는 게 공자 등의 유교 성현들에 대해서 제사 지내는 사당입니다. 이건 충렬왕 때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여진족을 정벌하여 동북구성을 축조하였다. 자, 봅시다. 숙종 때 별무반이 만들어진 것은 맞죠. 다만 별무반을 통해서 여진족을 정벌하고 동북구성을 설치한 것은 예종 때예요. 그러니까 1번이 지금 틀렸습니다. 2번, 경원 이씨가 외척 정치를 전개하였다. 예종 때, 그 다음에 인종 때도 마찬가지고요. 경원 이씨, 대표적인 이자겸이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외척 중심의 정치가 추진되게 됩니다. 다음, 디귿, 인종 때에는 1145년 김부식에 의해 삼국사기가 편찬되게 되죠. 다음, 전민변정도금을 설치하고 권문세족의 농장을 혁파하는 한편 동령부와 탐라총관부를 회복하였다. 이 충렬왕 때 맞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전민변정도금이 나오면 무조건 공민왕 때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충렬왕 때도 있었고요. 공민왕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왕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전민변정도금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충렬왕 때도 전민변정도금이 설치되었다는 것, 이걸 아셔야지만 4번을 맞는 점으로 고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6번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볼까요? 고려시대 지방 행정조직의 정비 과정을 시기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을 골라보세요. 자, 첫 번째, 가. 서경이 설치되고 분사제도가 운영되었다. 자, 이거는 태조 때부터 시작되게 되죠. 서경 분사제도. 다음, 임시지방관인 간무를 파견해서 중앙집권화를 꾀하였다. 간무관이 파견된 것은 예종 때. 다음, 지방의 효율적 감독을 위해서 제3급의 도, 관찰, 출척사. 여기에 관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가 고려시대 공부하실 때는 안찰사라고 하는 단어를 공부하시고 조선시대 공부하시다 보면 관찰사를 공부하시게 되잖아요. 근데 관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은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공양왕 때입니다. 고려 마지막 임금인 공양왕 때.
그 다음 전국에 의창을 설치하고 거점 도시에 상평창을 설치하였다. 의창, 상평창 이런 것들은 제6대 임금 성종 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도부 팔목이 설치되고 안찰사가 파견되기 시작하였다. 사도부 팔목 체제. 그러면 현종 때. 순서 나열해 보실래요? 1대 태조, 그 다음 6대 성종, 8대 현종, 제16대 예종, 그리고 마지막에 공양왕. 그러면 가, 라, 그 다음에 마, 나, 다. 그래서 정답을 4번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8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이 8번 문제는 농사 관련된 문제입니다. 다음 저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첫 번째, 농상지표. 지문 1번으로 가봅시다. 이암이 농업기술 향상을 위해 간행한 자주적 동서이다. 농상지표는 원나라에서 원나라 농법을 정리하여 농서로 만든 거예요. 이암은 이 책을 가지고 들어와서 소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자주적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납은 시현역을 기준으로 실제 농사 경험을 토대로 서술되었다. 그게 농사직설입니까? 자, 실제 농사 경험을 바탕으로 농사직설이 편찬된 것은 맞는데요. 자, 이 농사직설은 왕으로 보면 세종 때 편찬이 됩니다. 근데 시현역은 어때요? 시현역은 김육이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에 의해서 효종 때 도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맞지 않죠. 시기도 맞지 않고. 다음 금양잡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3번 강유명이 금양지방의 농법을 집대성하여 간행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가 틀렸냐면 경상북도 금양이라는 게 틀렸어요. 이 금양이라고 하는 곳은 현재 과천 일부와 시흥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지방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가집성이 나오죠. 신속의 농가집성은 조선의 농사를 집대성하였으며 이 양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래서 우리 효종 때 신속의 농가집성은 어떻게 정리를 하셨나요? 이양법 보급에 기여하였다. 이양법 보급에 기여하였다. 이렇게 정리하죠. 네, 그래서 8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 문제 볼까요? 가부터 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자, 일단 가는 경신황국, 나는 기사황국, 다는 갑술황국, 라는 신임사화입니다. 첫 번째, 서인의 처벌을 놓고 남인이 분열하였다. 이 경신황국은요, 남인이 몰락하고 서인이 권력을 잡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경신황국의 결과 권력을 잡은 서인들이 남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놓고 강경론을 주장하는 노론과 온건한 처벌을 주장하는 소론으로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노론을 대표했던 인물이 송시열, 그리고 소론을 대표했던 인물이 윤증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죠. 자, 다음 나 기사황국은 남인이 역모 혐의를 받아 몰락하고
서인 정권이 수립되었다. 기사 황국을 통해 남인들이 집권하죠. 다음, 갑술 황국 이후에는 서인이 몰락한 게 아니죠. 남인이 몰락해서 더 이상 정치적으로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세력이 약화되어 버립니다. 다음, 신임사화는 경종 때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신임사화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예요? 경종 즉위 이후 권력을 잡은 소론이 노론들을 탄압한 사건, 이게 바로 신임사화입니다. 그러면 4번 질문 어때요? 장일의 소생, 그분이 바로 경종이죠. 왕이 되면서 소론이 강화되었다.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이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골라보래요. 1번, 불완전한 기보다는 완전한 이를 중시하였다. 이만 중시하였다. 1번 맞습니다. 2의 능동성으로 인해서 이와 기가 상호간에 발동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이것도 이제 이황과 관련된 건데요. 이걸 뭐라고 하죠? 이기 호발설이라고 하죠. 이와 기가 모두 운동성을 갖는다. 다음, 이는 만물의 공통성의 척도이며 기는 만물의 차별성의 척도이기 때문에 이뿐만 아니라 기 또한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했던 인물은 이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황의 사상이 일본에 전래되어서 일본 사상이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강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임진왜란 때 포로 잡혀가서 주리성리학을 일본 유학자들에게 전수해 주게 되죠.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이황을 일본에서는 무엇이라고 불렀답니까? 동방의 주자라고 불렀다. 네,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11번 볼까요? 가시기에 볼 수 있는 장면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세요. 일단 가라고 하는 게 직전법이 실시되었다. 그 다음 관수관급제가 실시되었다. 그러면 직전법이 실시가 된 게 세조 때고 그 다음 관수관급제가 실시되었다가 성종 때잖아요. 그런데 요게 지금 가시기니까 어떻게 해석하시면 돼요? 바로 세조 때 시행되었던 직전법 요것에 대해서 맞는 것을 골라보세요.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1번, 군인전을 경작하는 직업군인. 이 군인전은 과전법 체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토지예요. 그러니까 전시과에서만 있었던 토지가 군인전입니다. 그 다음 2번, 수신전을 받아 생활하는 미망인. 이 직전법이 시행되면서 수신전과 휴량전은 몰수가 되고 제도 자체는 폐지가 되죠. 그러니까 2번은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3번, 평양 주변의 과전을 둘러보는 관리. 일단 기본적으로 전시관은 경기 지역에 한정해서 토지가 지급이 되잖아요. 과전법은. 그러면 물론 태종 때 하삼도에 잠깐 분급을 한 사례도 있지만 세종 이후에는 다시 경기에만 한정해서 과전법 하에 토지가 지급됩니다. 마찬가지로 직전법 시기에도 경기도에서만 토지가 지급이 된다는 거죠. 과전의 수확량을 조사하는 전주.
왜? 최소한 직정법까지는 국가의 수조권을 받은 관리가 직접 수조권을 행사했잖아요. 그래서 정답을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볼까요? 다음은 조선 후기 광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세요. 자, 청과의 무역이 증가하였다. 1번 봅시다. 은의 수요가 증가하였다. 1번은 맞습니다. 자, 청나라하고 조선하고 그다음에 일본하고 교역했던 품목 중에서 우리가 은을 기억하셔야 되죠. 이 일본이 청과 직접 교역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일본에서 생산된 은을 수입하게 되죠. 그리고 수입한 은을 청으로 수출하게 됩니다. 왜? 청나라는 은본위 화폐 제도가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은이 많이 필요했다는 거죠. 다음, 잠체가 생행하였다. 잠체라고 하는 게 뭐죠? 몰래 채굴하는 행위를 잠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2번, 니은 광군, 요거 오타가 났으니까 광군으로 좀 바꿔주세요. 광군이 증가하면서 농업에 지장을 초래해서 정부가 공개적 채취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이 잠체는 유형이 좀 다양합니다. 하나는 사적으로 광산을 몰래 개발하는 행위. 그 다음에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사채를 허용을 하잖아요. 근데 너무 많은 광산들이 나타나니까 관리하기가 힘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광산들이 많이 개발이 되면 많은 농민들이 광군이 되어서 거기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농업 생산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잠체를 이제 허용하는 그런 사례도 일부 있었습니다. 다음, 광산은 정부가 자본을 대고 운영을 담당하는 반관 반민의 형태로 운영되었다. 그런데 3번에 보시면 정부에서 파견된 덕대가 광산을 운영하였다. 덕대는 민간에서 고용된 광산 경영 전문가예요. 우리 설점수세제 공부하실 때 국가에서 파견되는 이 광산 관리자, 이들을 뭐라고 합니까? 호조의 별장이라고 했었죠. 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세금을 징수하는 것, 이거는 호조에서 담당할 겁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지문입니다. 자, 다음은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혁안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관리, 선비, 농민들에게 토지를 재분배해야 된다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가는 유형원의 균전론이겠습니다. 그 다음 나번, 한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일정한 토지를 영업전이라고 해서 매매를 금지시키고 그 밖의 토지는 매매할 수 있게 한다. 이건 뭐예요? 이게 한전론에 해당이 되죠. 다음, 한 마을을 단위로 해서 토지를 공동 소유하고 공동 경작해서 그 수확물을 노동량에 따라 분배한다. 이거는 정약용의 여전론입니다. 다음,
결혼한 성인 남자들에게 이결의 토지를 나누어주는 균전론을 실시해야 된다. 이 균전론은 홍대용의 균전론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쭉 확인해 놓고 자, 1번 가를 주장한 인물은 신분과 관계없이 토지를 균등 재분배할 것 결부법을 주장하였다. 이거 틀렸죠. 이 유형원의 균전론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토지를 지급한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신분에 따른 차등 분배가 전제되어 있었다. 이거였었죠. 신분에 따른 차등 분배가 전제되어 있었다. 다음 2번 나를 주장한 인물은 화폐와 향약을 국가의 6가지의 폐단 중 으뜸으로 지적하였다. 이익이 주장했던 6가지 조매는 화폐, 그 다음에 향약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실래요? 이익이 주장했던 6가지 좀 양반 문벌제도, 과거제도, 노비제도, 사치와 미신숭배 이걸 기교라고 했었죠. 그 다음 승려, 게으름 이 6가지가 좀입니다. 2번은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다음 3번 다를 주장한 인물은 정약용은 이용감이라는 관청을 설치해서 청해 문물을 적극 수용하고자 하였다. 이 정약용의 경세유표라고 하는 책에서요. 이 경세유표라고 하는 책은 중앙정치제도의 개혁안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이용감이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서양의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활용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3번이 일단 정답이고 라를 주장한 인물 홍대용은 우서를 저술했습니까? 우서는 누구의 저서예요? 유수원의 우서. 우서는 유수원의 우서입니다. 네,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3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서술 방식으로 편찬한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세요. 역사를 서술할 때 본기, 세가, 지, 열전, 연표로 나누어 서술하는 형식이다. 이 역사 서술 방식은 통치자를 중심으로 각 시대의 주요한 신화, 그 다음에 인물, 제도, 문물, 경제 실태, 자연 현상 등을 분류 서술해서 시대의 특징과 변동을 유기적이고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문장에 본기, 세가, 열전, 지표 이런 것들이 나왔죠. 그러면 박스 안에 역사 서술 방법을 설명하는 것은 기전체입니다. 1번 삼국사기는 고구려 백제 신라를 본기에 수록해서 삼국사기는 세가가 없다는 게 특징이었죠. 2번 기전체의 관점에서만 비교할 때 삼국사기와 고려사에서 자주성이 높은 사서는 삼국사기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삼국사기는 삼국의 왕들의 역사를 어디에 기록하게 돼요? 본기에 기록하게 되죠. 그 다음 고려사 같은 경우에는 기전체 요소 중에서 본기가 없잖아요. 이 말은 고려시대 왕들의 대부분은 세가에 기록했다는 겁니다. 물론 우왕과 창왕 같은 경우에는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반역 열전을 기록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의 왕을 황제나 기록하는
본기에 수록하는 것과 왕을 제후국에 해당하는 세가에 기록하는 것, 이 두 가지만 비교해 본다면 삼국사기가 우리 민족 중심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음, 동사 강목에서는 발해사를 외기로 다루어 우리 역사에서 제외하였다. 자, 여러분들 동사 강목은 역사 소설 방법이 뭐예요? 강목체죠. 근데 이 문제는 지금 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기전체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번이 틀렸죠. 다음, 고려사는 자주적인 칭호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우왕과 창왕을 열전에 기록하였다. 그 고려사에서 자주적 칭호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뭐 정종이라든지 태종이라든지 정종이라든지 성종이라든지 이렇게 조종조를 썼다는 것,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15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이 묘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서 옳게 설명한 것을 골라보십시오. 한 마리의 개가 짖으면 두 마리 개가 따라 짖는 법이고 일시에 짖어대면 1100마리가 떼를 지어 짖어대는 법이다. 한 사람이 군졸이 주동하여 일어나면 두 사람의 군졸이 재창하고 일어나고 일시에 재창하고 일어나면 5,000명의 군졸이 호응하여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한 줄 밑으로 내려가시면 원래 오영의 군인 수가 5,772명이었는데 이와 같이 다수의 군중들이 일어나면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는가? 즉 구식 군인들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 사건은 일단 뭐예요? 1882년 이모군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보기에서 이모군란에 해당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1번, 일제 남한 대토벌에 의해 해체되었다. 이 남한 대토벌 작전은 의병소탕 작전이죠. 그리고 1909년도에 해당되잖아요. 2번은 동학농민군 동민운동, 그 다음 고부군수 조병갑의 행포로 인해 발생한 것도 동학농민운동입니다. 바로 이 이모군란이 진압되고 나서 일본에서는 조선의 중립화를 제안하기도 했었어요. 우리가 보통 부들러, 그 다음에 육일준 이런 인물들만 기억하시는데요. 조선 중립화론을 주장한 것은 이모군란 이후에 일본에서도 이제 건의를 했다는 거죠. 당시에는 일본의 영향력이 약했을 테니까. 이모군란 이후에. 그래서 15번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6번 문제입니다. 19세기 말 러시아에 남아 관련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1885년 조로 밀약체계를 시도해서, 즉 러시아가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조선의 군사기지를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 속에서 1885년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하는 거문도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1번은 맞고요. 1888년 조로 육로통상조약을 체결해서 조선과 육로를 교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1896년 아간파천 이후 러시아 공사 베베르와 일본 외무상 고무라 간에, 이게 베베르, 고무라 각서죠. 한반도 내 군대 동시 주둔 각서가 체결되어 조선 내에서 러시아 이익을 인정받았다. 보통 베베르 고무라 각서 혹은 고무라 베베르 각서, 이거는요 아간파천 직후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의 정치적 영향력을 일본이 인정해 준 내용입니다. 그런데 4번에 보면
1898년 로젠과 니시 간의 협정이 체결되어 이걸 니시 로젠 협정이라고 하죠. 니시 로젠 협정. 조선에 한러은행이 설치되고 군사, 재정 고문관이 파견되었다. 여러분들 1898년이면 한러은행이 폐쇄됩니다. 독립협회 활동 관련해서. 그죠? 그리고 이 리시 로젠 협정은요. 일본의 경제적 우위를 러시아가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은 17번 문제 볼까요? 다음은 어느 민족운동가의 활동을 정리한 것입니다. 보기 중 가부터 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세요. 1906년 어느 지역으로 망명해서 이상설동과 함께 해외 최초 학교인 서전서숙을 건립했대요. 여러분들 서전서숙하면 지역적으로 어디에 있는 거예요? 북간도의 서전서숙. 다음 1907년 귀국해서 안창호, 양기탁 등과 함께 신민회를 조직했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910년 국권 피탈 후 어디에 망명하여 이회영, 이상용 등과 함께 경학사를 설립하고 곧이어 신흥강습소를 설립해서 초대 소장으로 취임하였다. 자, 거기에 경학사라고 하는 곳은 삼원보, 독립운동기지인 삼원보의 자치기구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은 서간도 혹은 남만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1911년 어느 지역으로 떠나서 이상설, 이동희와 함께 대한광복군 정부를 창설했답니다. 이 대한광복군 정부는 연해주에 해당되죠. 다음 1918년 어느 지역으로 건너가 이듬해 임시의정원의 초대 의장으로 선임되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을 이끌었고 1919년 통합 임시정부의 내무총장이 되었답니다. 그러면 통합 임시정부 이거는 상해. 자, 그러면 가, 나, 다, 라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맞춰봅시다. 먼저 중광단은 어디 있었던 거예요? 북간도 지역 맞죠? 대종교계의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서 무장투쟁 단체를 만든 게 중광단이잖아요. 그 다음 조선혁명군의 흥경성 영릉가 전투 이거는 남만주 지역의 전투 승리 맞죠? 그 다음 한국광복군이 창설이 된 것은 충칭에서 1940년에 창설이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자 리을에는 신한혁명당이 나오는데요. 이 신한혁명당은 상해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라도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문제 지문이 약간 잘못 나왔는데요. 자, 기억하고 그 다음에 니은 이것도 맞고 그 다음에 기억 디귿은 틀리고 니은 디귿도 틀리고 그 다음에 니은하고 리을도 맞겠죠. 그래서 1번하고 4번이 정답입니다. 1번하고 4번. 그러니까 복수 정답이니까 4번 고르신 분도 맞는 걸로 채점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18번 문제 볼까요? 가와 나에 해당하는 독립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자,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3부가 통합이 되어서 혁신의회와 국민부로 재통합되게 됩니다. 그러면 가에는 한국독립당, 한국독립당군, 바로 한국독립군을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문제에서 독립군을 물어보는 거니까, 그 다음 국민부 산하에는 조선혁명군이 되겠죠. 가는 한국독립군, 그 다음에 나는 조선혁명군입니다. 자, 그러면 확인. 자, 1번. 가의 총사령관은 중일전쟁 이후 조선의용대를 결성하였다. 이 조선의용대는 김원봉이죠. 그런데 한국독립군은 누가 총사령관이죠? 지청천입니다. 그래서 일단 1번 틀렸고, 그 다음 2번. 중국 의용군과 연합하여 일본군에 대항하였다. 중국 의용군과 연합한 것은 조선혁명군이고요. 한국독립군은 중국 호로군과 연합하였다. 이렇게 되겠죠. 중국 호로군과 연합하였다. 다음, 쌍성보 대전제랑 전투는 한국독립군이죠. 그 다음, 조선혁명군의 사령관이 누굽니까? 양세봉입니다. 그래서 맞는 것만 고른다면 4번을 정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9번 문제 볼까요? 아래 시기의 특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을 골라보십시오. 조선민족의 정서를 잘 표현한 김소월의 진달래꽃. 국어 시간에 공부하실 텐데 김소월의 진달래꽃은 1924년도에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항의식을 담은 한용운의 님의 침묵. 님의 침묵은 1926년도에 발표가 되죠. 신파극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신진 작가들이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내고 있답니다. 이 1920년대에 새로운 신극운동이라는 게 추진이 되죠. 그래서 우리 요 박스 안에 있는 시기는 1920년대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보기에서 1920년대에 해당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원각사에서 이인직의 은세계가 공연되었다. 이인직의 은세계 1908년, 그죠? 강점 이전에. 그 다음 동아일보 주체로 문맹 퇴치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 동아일보의 문맹 퇴치 운동이라면 분화로드 운동을 의미할 텐데요. 이 분화로드 운동은 1931년도에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20년대에 해당하지 않고, 다음 나온규에 의해서 아리랑이 제작 상연되었다. 나온규, 아리랑 1926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겠죠. 20년대니까. 다음, 문인들이 학도병 지원 권유 강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건 전시동원체제 1938년 국가총동원령 이후에 해당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20년대에 해당되는 내용은 정답을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0번입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건국전후의 발표문과 노선들입니다. 설명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세요. 동포여,
8.15 이전과 이후 피차의 과오와 마찰을 청산하고서 우리 정부 밑에 뭉치자. 그리하여 그 지도하에 3천만의 총 역량을 발휘해서 신탁관리제를 배격하는 국민운동을 전개하자. 거기 체크 한번 해보세요. 신탁관리제를 배격하는, 이거는 46년 초에 있었던 신탁관리 반대운동, 신탁통치 반대운동과 관련된 사료입니다. 45년 12월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서 미, 영, 중, 소 네 나라에 의한 최고 5년간의 신탁통치가 결정이 되죠. 그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 46년 초 신탁통치 반대운동이 추진되게 됩니다. 그 다음 다음번에 보시면 익숙한 사료죠. 이제 우리는 무기회된 공동위원회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를 고대하지만 열케되지 않으니 우리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해서, 나는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된 이후 이승만에 의해서 발표되었던 정읍발언입니다. 46년 6월 3일이죠. 다음, 조선의 민주 독립을 보장한 삼상회의 결정에 의해 남북의 좌우 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 좌우 합작으로. 그러면 46년 7월 달에 좌우 합작위원회가 만들어지고요. 이 좌우 합작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46년 10월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하게 되죠. 다음 라번.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찬 안위를 위해서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이것도 자주 보시는 사료잖아요. 48년 2월 김구의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는 글입니다. 그러면 순서 어떻게 돼요? 가, 나, 다, 라. 순서 맞죠? 1번 맞고 2번 나는 정읍발언은 이후 좌우 합작운동이 추진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 좌우 합작 7원칙은 2차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 이후 발표된 것입니까? 아니죠. 2차 미소 공동위원회는 47년 5월 달에 개최가 되어서 7월 달이면 실질적으로 결렬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점이 맞지 않죠. 3번이 틀렸고. 다음, 라를 발표한 이는 50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구는 단독선거,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선거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때 김규식도 그렇고 그 다음에 조소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을 3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 회차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정도? 그 정도지 너무 점수가 낮게 나왔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문제가 실제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보셨다면 이런 정도에서 한두 문제 정도 어려운 것들이 출제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10회 문제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12회 문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